심우준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준 선수가 이제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아무래도 FA로 팀을 옮기다 보니까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은 있었는데 초반에 하나이글스의 공격이 별로 좋지 않았죠. 공격이 좋지 않았던 것도 있었고 바비본도 정말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처음 5경기에서 한화가 개막전 이기고 그 다음 잠실 가서 LG와의 시리즈에서 수입당하고 이러면서 1승 4패로 시작했었는데 그 이후로도 팀 타격이 좀 계속 침체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내가 못해서 팀 타격이 이렇게 침체되나? 뭐 이런 어떤 멘탈적인 이슈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사실은 야구 선수에게 멘탈적인 이슈로 그 부진의 어떤 이 원인을 규명하는 거는 리뷰하는 입장에서도 좀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야구 선수가 참 야구 못하면 멘탈적인 탓을 하게 되고 야구를 잘하면 또 저 선수는 멘탈이 좋아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멘탈 이야기하는 걸 별로 그렇게 즐기질 않아요. 뭐든지 이제 그냥 못하면 멘탈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덮어 씌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지만, 확실한 거는 심우준 선수가 시즌 초반에 한화이글스에 와서 뭐 부담감 이런 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표로 보면은 저는 그래서 심우준 선수 이번 시즌을 논할 때, 물론 심우준 선수가 공격이 원래도 막 엄청나게 좋았던 선수는 아니었지만 좋게 보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은 적어도 지난 시즌 심우준의 공격 생산성에 비교해서는 더 좋아질 여지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심우준 선수의 타격 기록이에요. 3월에 정말 형편없었죠. 4월 마찬가지였습니다. 5월 마찬가지였고, 물론 이 선수가 중간에 부상도 있었습니다. 불의의 몸에 맞는 볼로 인해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어요. 심우준 선수가 원래 부상이 많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커리어 내내 결장 빈도가 많은 선수는 아니었는데 지난 시즌 좀 그런 부분이 있었죠. 7월 이후에는 타격 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7월에 타율이 2할 9푼 4리, OPS 전체에 보면 0.780 찍었었고요. 8월 성적이 그렇게 좋진 못했었지만 9월에 다시 좀 반등을 했죠. 타율도 3할 5푼 9리였고 장타율도 4할이었고 OPS도 0.842, 0.8을 넘었으니까. 물론 이제 저는 전반기에 부진했던 선수가 후반기에 잘했다고 해서 그 선수가 그 어떤 좋은 흐름을 다음 시즌에 완전히 오롯이 다 가져와서 그 기록을 낸다라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한 시즌을 평균으로 내는 것이 오히려 그 선수의 실력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건 심우준 선수가 뭐 부상도 있었고 팀에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했을 텐데 7월 이후에는 좀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심우준 선수의 25시즌이 정말 좋지 않았던 것이 다른 시즌들이랑 KT 위즈에서의 어떤 시즌들이랑 비교했을 때를 놓고 보면 비정상적으로 좀 안 좋았던 건 사실이죠. 2020 시즌이 심우준 선수의 커리어 로우 시즌이었거든요. 이 시즌의 기록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른 시즌들과 비교를 해보면 심우준 선수가 이렇게까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던 게 많지는 않아요. 뭐 적어도 타율 2할 6푼 정도, 그리고 OPS도 0.650 정도는 넘겼던 선수거든요. 특히나 21시즌 뭐 이때라든지 24시즌 이럴 때 보면은 뭐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2020 시즌 가장 안 좋았던 때랑 25시즌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5년 주기로 안식년을 갖는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RC 플러스로 봐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이제 평균 통상적으로 한 70에서 75 정도, 아주 좋은 시즌에는 80 정도를 기록을 해주는 선수인데 2020 시즌 52.2였고 지난 시즌이 58이었어요. 이 정도까지의 선수는 아니다, 심우준이. 그래서 공격이 안 좋은 선수인 건 맞지만 뭐 신인 시즌 2015, 16 시즌 정도 제외하고는 줄곧 한 아주 안 좋을 때 60에서 75, 아주 좋을 때는 80도 찍어주던 선수였다라고 좀 긍정적인 요소를 들여다볼 수 있겠고, 심우준 선수가 어떤 KT 위즈에서 뛸 때랑 삼진 퍼센테이지가 많이 늘어나고 볼넷 개수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에이징 커브의 징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선수들이 에이징 커브에 들어서게 되면 삼진율이 비약적으로 좀 너무 증가를 한다든지 볼넷을 잘 고르지 못한다든지 이런 볼삼비는 이제 같이 움직이기 마련이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삼진이 아주 많았던 건 아니에요. 17.8%였으니까 이 선수가
7월까지만 해도 삼진 퍼센테이지가 막 엄청 치솟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 되면서 이 지표들이 좀 정상화가 됐었어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심우준 선수가 삼진율이 그래도 뭐 17% 정도, 물론 더 낮추면 좋겠지만 심우준이 좋았던 시즌들을 보면 15%까지도 낮추는 시즌이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확실히 바비분도 좀 따라주지 않았던 시즌이었던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BABIP가 2할 7분 9리였고 심우준이 보통 좋았던 시즌 보면 3할이 넘는 시즌들이 줄곧 있거든요. 결국은 BABIP가 운이 좀 따르지 않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물론 이제 BABIP 수치가 낮다는 건 운도 운이지만 타구질이 안 좋았다. 워낙 이제 파플라이 타구가 정말 많이 양상이 됐었던 걸 생각을 하면 심우준 선수가 충분히 이번 시즌에는 그런 부분의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지표상의 분석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비 쪽에서는 여전히 심우준은 리그 탑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시즌이다. 필딩률이죠. 그래서 수비율 살펴보시면 물론 당연히 유격수 포지션은 수비가 많을 수밖에, 실책이 많을 수밖에 없고 타구가 날아오는 빈도가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구지환과 심우준 선수의 필딩률이 지난 시즌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심우준은 수비하는 모습만 놓고 봐도 수비 정말 잘한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지만, 실제로 투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우준이 유격수 포지션에 자리하고 있을 때 상당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죠. 그래서 심우준 선수의 수비는 굉장히 좋았다. 물론 이제 경기 출전 빈도수가 많이 줄었다. 지금 보시면 91경기 유격수 포지션 소화했다라는 이게 나오는데, 이 정도로는 사실은 안 되죠. 물론 이제 불의의 부상을, 몸에 맞는 볼에 부상이 있었지만 심우준 선수는 130경기 이상 무조건 출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본인의 타격감도 흐름이 조금 올라올 수 있는 거고 적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경기를 뛰어야만 하나이글스의 센터라인 수비가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수비의 세부 지표 살펴보면 수비 관련 득점 기여도 종합 RAA에서도 전체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심우준 선수가 이 부분은 누적 지표이기 때문에 경기 출전 수가 91경기였던 것을 감안하면 훨씬 더 좋은 수비수였다라는 거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심우준은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리해 보자면, 기록들을 종합해 보자면 시즌 초반에 확실히 팀에 어떤 적응하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 같다. 물론 그렇지만 그 적응해 가는 과정, 그런 멘탈적인 부분이 핑계거리가 되기에는 심우준 선수가 받는 연봉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핑계를 댈 수 없다. 하지만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는 삼진 퍼센테이지가 아주 늘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공격적인 부분에서 에이징 커브가 올 시기는 분명히 아니라고 보고, BABIP나 이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그리고 지난 시즌 후반기의 타격 퍼포먼스를 살펴봤을 때는 올 시즌에는 심우준 선수가 지난 시즌보다는 좋아질 확률이 그래도 높다. 심우준이 몇 년 연속으로 WRC 플러스 50대를 유지했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심우준은 올 시즌, 지난 시즌과 비교해 봤을 때는 더 좋은 가치 있는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전히 총액 50억을 받을 정도의 선수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FA를 영입하는 부분이 한화이글스는 유격수 포지션이 약한 포지션이었으니까요. 충분히 그런 투자를 할 수 있고 돈이 있었으니까 투자를 한 거였다라고 치면, 심우준이 돈값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리그 최상위권의 수비력, 그리고 어떤 유격수 포지션에서는 준수한 정도의 공격력을 펼쳐줄 수 있는 시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심 이번 시즌 WRC 플러스 75 정도, 타율로 따지면 2할 오픈에서 한 2할 6푼 정도를 기대해 봄직하다. 그렇게 많이 출루를 하다 보면 도루에 있어서도 한 20개 이상 정도의 도루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심우준 선수를 열심히 응원해야겠죠. 그리고 경기 많이 나와야 돼요. 130경기 이상 나와야 된다. 이글스의 브리드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심우준 선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배달 떡볶이가 솔직히 너무 비싸다고요. 한 2만원 막 3만원 막 이렇게 되는데 한 봉지에 5,000원이 안 됩니다. 배송료를 포함해도. 네, 퀄리티도 보장이 된다. 이거는 이따가 먹으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종류도 국물 떡볶이, 짜장 떡볶이, 마라 떡볶이. 요즘에 마라탕이 또 인기인데 가성비가 정말 좋다.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세 접시가 12,000원이 안 돼요. 오리지널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다. 짜장 떡볶이 매니아층이 있잖아요.
맛있다. 그리고 요즘 대세 마라 맛. 저는 마라탕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와, 저는 이게 대박인 게 보통의 마라 맛을 표방을 하면 흉내만 내거든요. 이 정통적인 마라 맛이 딱 스며들어 있어요. 저는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은 어른분들 입맛은 어떨지 60대 저희 장인어른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버님 여기 오리지널 떡볶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이니까 그냥 요거는 짜장? 마라 마라. 맛이. 냄새가 확 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랍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도 한번 먹어볼래?